조간 브리핑. 2017년 4월 13일 목요일입니다. 검찰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봐주기 수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실시된 국회의원, 광역기초의원 5곳을 싹쓸이 했습니다. 대선에서도 TK는 끝내 자유한국당을 지지할까 주목됩니다. 김재원 국회의원 당선자입니다. 우리나라 보수 정치를 다시 세워달라는 저의 그 호소에 유권자 여러분들이 많이 공감을 하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하철에서 20대 청년이 안철수 후보에게 책을 선물했는데 이게 연출된 장면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죠. 그 청년과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안철수는 왜 국공립 유치원을 줄인다고 했을까? 사립 유치원들이 많이 문 닫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국민의당 의원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 드시면 끝! 1522-6648 또는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관록의 뉴스 해설가 김용민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훑어드립니다. 앞서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병우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지요. 검찰은 특검의 우병우 수사를 바탕으로 보강 수사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일 우병우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는데 오히려 영장은 특검 때보다 범죄 사실을 3분의 1로 줄였습니다. 구속영장 분량 자체도 40쪽에서 20쪽으로 절반가량 줄였습니다. 물론 영장의 분량이 구속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인 변수는 아니지만 우병우 처벌에 대한 의지가 약했다는 지적입니다. 네, 구속영장 기각은 법원이 결정했지요. 하지만 그 구속영장은 검찰이 만듭니다. 부실한 구속영장은 당연히 불구속으로 결론 날 수밖에 없겠죠. 검찰이 부실한 영장을 만든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의혹입니다. 노컷뉴스 보도였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검찰 스스로 국정농단을 도왔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따른 것입니다. 평소 소신 발언으로 유명한 이문정 검사는 검찰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렸는데 우병우 영장 기각에 대해 수뇌부에서 책임져야 한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로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 이렇게 밝혔죠.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검찰의 소명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우병우를 구속시켜야 한다.
이런 소명을 부실하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신문 보도였습니다. 한겨레와 인터뷰한 한 검찰 간부는 현재 검찰 주요 보직에서 우병우 전 수석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는 만큼 기소하지 말고 대선 이후에 특검이나 특임검사를 임명해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도 검찰이 자신의 조직과 관련된 수사에 한계를 보여주었다. 검찰 출신을 배제한 검찰에서 자유로운 수사기관이 조사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현직 판사는 이 사건을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우병우 전 수석과 통화를 한 검찰총장이 우병우 전 수석의 수사를 보고받고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니 수사 의지가 약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부산 해운대 LCT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별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심지어 LCT의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이 석동현 전 검사장에게 3억을 주었다고 진술했는데 검찰이 석동현 전 검사장을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고 그냥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LCT는 중국인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투자 이민제 허가가 반드시 필요했는데 2013년 법무부가 LCT를 투자 이민제 지역으로 전격 지정한 것입니다. 이후 이영복 회장 측은 석동현 전 검사장이 소속된 법무법인 계좌로 3억을 송금했습니다. 허허, 검찰 왜 불러서 조사조차 안 했지요? SBS 보도였습니다. 고영태 씨가 지난달 최순실의 비밀 창고를 검찰에 제보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밀 창고격인 이 사무실은 서울 강남에 위치해 있다고 밝혔는데 과거 최순실의 지시로 이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는 비좁은 공간에 각종 서류가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창고 사무실은 유경수 여사 기념사업회가 입주해 있던 곳과 주소가 일치했습니다. 고영태 씨는 여기서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을 목격하기도 했는데 이 제보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어서인지 조서로 기록되지 않고 검찰도 강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였습니다. 4.12 재보궐선거 결과 자유한국당이 선전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실시된 국회의원, 광역, 기초의원 5곳을 싹쓸이했습니다. 친박 핵심인 김재원 후보는 경북 상주 군위 의성 청송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재보선에서 국회의원 한 곳을 포함해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등 총 12곳을 확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과 경남 지역에서 강세를 보였는데 경기도 하남시장을 포함해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등 총 7곳을 가져갔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지하철에서의 이벤트 연출 논란에 휩싸였지요. 지하철에서 20대 청년이 안철수 후보에게 책을 선물했는데 이게 연출된 것이다 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에 20대 청년 당사자가 자신의 블로그에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이 청년은 안철수 후보 집이 수락산 늘푸른 아파트란 것을 검색을 통해서 알게 됐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안철수 후보가 수락산역에서 지하철을 탈 것을 예상했다는 것입니다. 청년은 수락산역에서 아침 5시 반부터 1시간을 기다린 끝에 안철수 후보를 만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우연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섭외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전자신문 보도였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왜 국공립 대형 단설 유치원 신설을 자제하겠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사립 유치원 원장들 앞에서. 지난해 총선 때 육아 보육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민의당 비례대표 후보에 당선된 최도자 의원이 밝힌 말 파문이일 것 같습니다.
단설 유치원을 지을 때 수요 공급을 제대로 보지 않아서 주변에 사립 유치원이 문을 닫아야 하는 처지를 살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공립 단설 유치원을 자제하자고 말한 이유가 사립 유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란 취지입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대통령의 임기 5년, 그리고 대법관 임기 6년,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6년. 네, 이렇게 임기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건 사법기관의 다양성과 정치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음 대통령이 사법부의 새 판을 짜게 될 것 같습니다. 새 대통령은 2022년 5월까지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을 임기 중에 교체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의 경우 8인 재판관 가운데 7명 모두가 차기 정부에서 바뀝니다. 이 때문에 새 대통령으로부터 사법기관의 다양성을 담보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한 국적 항공사가 올해 중국 노선 승객이 최대 40%까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당초 예상했던 중국발 수송 인원 160만 명 가운데 60% 이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발 수송 예상 인원은 240만 명에서 최대 30%가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관광업계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관광정책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예, 이게 누구 때문인지 다 아시죠? 세계일보 보도였습니다. 꽃게잡이 철만되면 인천 연평도 인근 해상에 나타나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들이 사라졌습니다. 이건 반갑네요. 서해 해역에서 해군의 레이더망에 중국 어선이 전혀 포착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중국 어선이 감소한 것은 사드 배치와 미국 항공모함 출동 등 한반도 정세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어선을 잡는 서해오도 특별경비단을 창단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해경 관계자 등에 따르면 납포와 퇴거 등 강경 조치의 효과로 중국 어선이 70%가량 급감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미국의 북한 선제 타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죠. 하지만 미국이 우리 몰래 북한을 타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조선일보가 해설했습니다. 먼저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이 이루어지려면 한미 대통령의 사전 협의 아래 지시를 내려야 합니다. 또한 북한은 340문의 장사정포가 미군 기지를 폭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는 주한미군만으로는 불가능하며 한국군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인의 피해 가능성이 우려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전면전 수준의 확전에 대비하려면 최소 3개 항공모함 전단과 수백 대의 전투기를 파견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규모 작전을 비밀리에 행한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광고 후에 김보영 아나운서가 TV 뉴스 브리핑을 이어드립니다.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깨끗한 국내산 닭만 씁니다. 그래서 최고의 맛 킹 닭갈비. 국내 최초 짜장맛 파스타맛 킹 닭갈비로 출시됐습니다. 전화 주문은 032-556-3770 032-556-3770. 안녕하세요. 내가 중고차를 사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1522-9687.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의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TV 뉴스 브리핑 순서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가 이런 주장을 펼쳤었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찍으면 박지원 대표가 상황된다. 이런 주장과 프레임에 국민의당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JTBC 보도입니다. 자, 오늘부로 선대위 체제에 들어가는 국민의당에서 갑자기 박지원 대표의 이선 후퇴 주장이 전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자, 먼저 들어보시죠. 박지원 대표께서는 이번 선대위에 참여하지 마시고 대기종군 해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늘 선당 후사를 강조해 오셨습니다. 이걸 몸소 실천하실 최적기라고. 자, 이 이야기를 듣던 박 대표 회의 중에 내내 굳은 표정이었고 두 번이나 들락날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요? 계속해서 JTBC 보도입니다. 국민의당 광주 경선 과정에서 대학생 200명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있는데요. JTBC가 원광대학교 학생들의 카카오톡 단체방 화면을 입수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불법 동원의 정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광대학교 신입생 57명이 모여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입니다. 지난달 25일 국민의당 광주 경선 전 한 학생이 돈 드는 거 하나 없고 고기 먹고 오면 된다면서 경선장에 갈 사람을 모읍니다. 경선이 끝난 뒤 지난 10일 불법 동원 의혹이 불거진 뒤에는 식사 대접받은 사람들 몇 배로 벌금을 문다면서 걱정하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희망자만 참여했고 비용을 거뒀다는 총학생회의 해명과 달리 참가 인원을 과별, 학번별로 강제 할당했고 식사도 무료로 제공한 겁니다. 일부 학생은 특정 후보를 찍으라는 말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유치원 공약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철수 후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SBS 보도입니다. 발단은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들의 행사장에서 안철수 후보가 한 이 발언이었습니다. 대형 단설 유치원 신설은 자제하고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독립운영 보장하고 단설 유치원이라고 해도 신설을 자제하겠다는 건 국공립 유치원이 부족한 현실을 외면하는 거라는 겁니다. 단설이든 병설이든 모두 국공립 유치원입니다. 유치원 추첨 결과에 울고 웃는 서민들의 마음에 대못을 박은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짓는데 시간과 돈이 많이 들고 통원 거리도 먼 대형 단설 유치원만 신설을 자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되받았습니다. 김종인 전 의원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종인 전 의원을 중심으로 한 제3지대 연대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보도입니다. 통합정부를 내세우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던 김종인 전 대표가 대선 후보로서의 노력은 오늘로 멈추겠다며 일주일 만에 불출마로 돌아섰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문재인, 안철수 후보 간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출마 뜻을 접은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킹메이커는 안 하겠다고 하면서도 통합정부를 추진할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의석수를 가지고서는 다음 정부를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마 인식을 하고 있을 거예요. 19대 대통령 선거 뉴스K 라이브가 책임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대통령 선거일까지 통합 미디어 브랜드 뉴스K 라이브를 서비스합니다. 뉴스K 라이브는 품격 있는 보도 시사 프로그램, 이슈 현장 생중계로 주권자인
국민의 눈과 귀가 되겠습니다. 이젠 뉴스K 라이브입니다. 동영상은 온에어.국민.tv에서, 오디오는 팟빵, 라디오에서 만나세요. 트럼프는 어떤 사람이에요? 중국은 왜 티베트의 독립을 반대하죠?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애를 쓰던데 왜 이러는 건가요? 어린이에게 세계를 읽는 눈을 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는 복지 혜택이 많을까요? 이스라엘은 왜 수시로 팔레스타인을 향해 폭격과 테러를 서슴지 않을까요? 왜 남미에는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가 많아요? 이 모든 고민을 시사평론가이자 문화학 박사인 김용민 아저씨가 풀어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동산사에서 나왔습니다. 왜 이러는 건가요? 김용민 파일. 정권의 소방수 윤갑근. 네, 윤갑근 수사팀장은 사실 그동안에 정권의 위기로 번질 만한 아주 큰 사건들을 잘 처리했다. 그래서 정권의 소방수로도 불리는 그런 분이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는 정윤회 문건 수사 당시 사실상 희생양이 돼 쫓겨난 인물. 사건을 수사한 주역은 윤갑근 대구고검장. 결론은 정윤회는 잘못 없고 문건 빼돌린 조응천과 박관천만 나쁘다. 이와 관련한 박근혜 당시 대통령 입장과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엮어보자면 거의 가수와 피처링의 관계 정도? 기초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내부에서 그대로 외부로 유출시킨다면 나라가 큰 혼란에 빠지고 허위 정보가 확대 재생산되는 부작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중대한 일탈 행위로서 또한 조금만 확인해보면 금방 사실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을 관련자들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신뢰할 만한 출처나 근거가 없음에도 일부 풍문을 과장 짜집게 한 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고 국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비서실장님 이하 여러 수석들과 정부의 힘을 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응천과 박관천에게 정윤회 뒷조사하라고 지시한 주체는 김기춘. 일간지에 김기춘실장 곧 물러날 때이라고 보도가 계속 나와. 하루 날 불러. 이거 언 놈들이 이런 거야. 이거 좀 알아봐. 이거는 글쎄요. 좀 힘들겠는데요. 그러면 너 말고 어디다 시키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사해서 줬어요. 그 문건이 허위였느냐.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는데 박관천 전 경정의 증언. 그 문건에 담아있는 전부 다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수사는 엉망. 윤갑근은 그런데 우병우 수사 1기 책임 검사. 문제는 우병우와의 관계. 윤 팀장과 우 수석은 사법시험 연수원 동기입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듬해 불거진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당시에는 각각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대검 반부패부장 직무대리를 맡아 업무를 협의한 인연도 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국회 청문회 당시 민주당 박영선 의원과 우병우 전 수석.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정윤회 문건은 본인이 민정수석 되기 직전에 일어난 일이죠. 이걸로 이제 민정수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검찰에 우병우 사단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아니시라고 그러겠죠.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뭐 지금까지 그렇다 그런 거 있었습니까?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루 종일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오후에는 경기 남부와 영서지방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남부 내륙 지역에도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 수도권에도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9도, 대전 20도, 광주 21도, 대구는 22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 4월 13일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